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 동물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23년간 품어온 복수, 그리고 10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정의의 칼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 이른 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임관식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어머니들, 고급 정장으로 멋을 낸 아버지들, 모두가 자녀의 장교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최고의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인파 속에서 한 여성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애쓰는 듯한 모습이었죠. 강희수. 53세의 이 여성은 수수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 달아서 밑창이 다 보이는 운동화, 주변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녀의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처럼 설레고 들뜬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 마침내 그 순간이 도래했음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희수는 졸업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딸을 찾았습니다. 강설아 소희.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딸의 늠름한 모습. 그 순간 희수의 머릿속에 23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자리, 남편 옆에 서서 젊은 소위였던 남편의 임관식을 지켜보던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하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서게 될 줄은요. 혼자서, 남편 없이 딸의 임관식을 지켜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희수가 감정을 추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새하얀 외제 SUV. 아마도 2억은 좋게 넘어 보이는 최신형 차량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크리스찬 루부탱의 빨간 밑창이 선명한 하이힐. 온몸에 명품을 휘감은 그녀의 등장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준장 부인이래. 와, 진짜 화려하다. 그 여성은 주변의 시선을 즐기듯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희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 여성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이어서 비웃음으로 변했고요. 희수 역시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조미령. 중학교 동창이자 학창시절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그 여자. 성형과 관리로 얼굴은 많이 달라졌지만 남을 깔보는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령은 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크게 말했죠. 어머, 이게 누구야? 강희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 그 가난하던 애가 이렇게 늙어서 나타날 줄이야.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미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남편 돌아가셨다며? 그것도 벌써 10년 됐지? 어휴, 불쌍해라.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미령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혼자 딸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네. 옷차림 보니까 아직도 형편이 그렇게 안 좋은가 봐. 에휴. 동정하는 척하지만 그 말투는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희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다만 딸이 있는 쪽을 바라볼 뿐이었죠. 주변 학부모들과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희수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느끼는 척했습니다. 사실 희수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멀리서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설아 소위, 잠시 휴식 시간을 얻어 어머니에게 달려온 것이었죠. 설아는 어머니와 미령을 번갈아 보며 긴장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가방이 젖어 있는 걸 보고는 더욱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희수는 딸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설아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이 애가 딸이구나? 근데 피부가 좀 거칠가? 훈련 많이 받았나 봐. 여자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설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령은 계속해서 설아를 품평하듯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키는 또 왜 이렇게 커? 여자가 175cm면 시집가기 힘든데. 그래도 뭐 요즘은 여군도 괜찮다며? 그리고는 설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임관 반지야? 어디 좀 볼까? 설아가 손을 빼려 했지만 미령은 이미 반지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에휴, 반지도 참 싸구려네. 요즘은 좀 더 좋은 걸로 맞춰주는 게 유행인데. 바로 그 순간 미령의 손에서 반지가 실수로 떨어졌습니다. 땅!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웠나 봐. 미령이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탁! 미령의 루브탱 키릴이 반지 위로 내려 찍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마치 담배꽁초를 끄듯이 반지를 짓밟았습니다. 어머, 정말 미안해. 내가 왜 이러지? 반지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희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묶어두고 있던 그 긴 시간 동안의 인내심, 그것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미령은 찌그러진 반지를 주워 설아 손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가난은 되물림 되는 거야. 엄마가 가난하면 딸도 가난하고 엄마가 무능하면 딸도 무능한 법이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모욕이었으니까요.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찌그러진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괜찮아, 설아야. 희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이건 다시 고칠 수 있어.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설아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령은 승리감에 젖어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 난 귀빈석으로 가봐야겠다. 우리 남편 준장님 기다리시거든. 너희는 여기 일반석에서 편하게 있어. 미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수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령아, 넌 여전하구나.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거.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이제 시작이다. 희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리고 준비해온 사냥꾼의 눈빛. 딸을 돌려보낸 희수는 찌그러진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임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 소개가 진행되었어요. 육군 참모 차장님, 국방부 차관님, 육군사관학교 교장님,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희수는 학부모석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학부모석 앞을 지나가다가 희수를 보고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김준혁 대위. 그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 잡으려 했습니다. 거수 경례를 하려는 순간 희수가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만 말했죠. 오늘은 그냥 학부모야. 준혁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희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미소였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희수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소란이 일었어요. 저기요. 제가 준장 부인인데 왜 일반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조미령이었습니다. 안내 장교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귀빈석은 초청된 분들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박성준 준장이에요. 곧 소장 진급하시는 분이라고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뭐가 규정이에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상관한테 보고하겠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희수가 조용히 일어나 다가갔어요. 미령아. 미령이 희수를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뭐야, 너도 귀빈석 앉고 싶어서 왔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식 진행 중이야. 하?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해? 넌 일반석도 아까운 주제에. 미령이 희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아니, 밀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희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미령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 미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희수의 손아귀 힘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미령아. 희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군인한테 손 떼는 거 아니야. 뭐야. 아파. 나. 여기는 육군사관학교야. 규정을 따라야 해.
너도 준장 부인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희수가 손을 놓자 미령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감히. 조용히 해. 식이 시작됐어. 희수는 돌아서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령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희수의 차가운 시선에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일반석으로 향했죠. 그때 한 남자가 입장했습니다. 육군 준장 제복을 입은 박성준, 조미령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오만함과 불안함이 섞인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다가 학부모석의 희수를 발견했습니다. 묘하게 낯익은 옆모습.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성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관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준장님, 저분이. 응? 강희수 소장님이십니다. 성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육군 인사참모장 강희수 소장님입니다. 순간 성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희수, 10년 전 자신들이 제거했던 남자의 아내. 그 여자가 소장이라고? 인사참모장? 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확실한가? 예, 확실합니다. 오늘 짧은 임관식 때문에 사복 차림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성준은 식은 땀을 흘리며 희수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희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평범한 학부모처럼. 하지만 성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자가 내빈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참석 예정이셨던 육군 인사참모장 강희수 소장님께서는 급한 공무로 불참하셨습니다. 성준은 의아해했습니다. 불참? 저기 앉아 있는데? 다시 희수를 쳐다봤어요. 희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참. 하지만 실제로는 참석. 왜 신분을 숨기는 거지? 성준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희수는 임관식 내내 성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와 움직임을 듣고 있었죠. 성준이 부관과 나누는 대화, 다른 장성들과의 인사, 모든 것을. 식이 끝나고 희수는 딸을 찾았습니다. 설아야, 내 어머니. 앞으로 며칠간 엄마 소식 못 들을 수도 있어.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놀라지 말고 내 할 일만 해. 알았지? 네. 희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면 돼. 어머니도 조심하세요. 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헤어져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때 김준혁 대위가 뛰어왔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인가? 박성준 준장이 소장님을 찾고 계십니다.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해줘. 오늘은 학부모로 왔으니 업무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 알겠습니다. 준혁 대위가 떠나자
희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10년. 10년간 참고 기다렸습니다. 10년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희수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눌러 참아온 분노, 복수, 그리고 정의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호텔, 비공개 라운지에 6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육군 고위 장성들, 준장부터 부사령관까지. 이들의 모임 이름은 태양해. 겉으로는 친목 모임이었지만 실상은 군 내부의 사조직이었죠. 군 시설 사업 비리, 인사청탁, 뇌물수수,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서로를 지켜주는 카르텔. 박성준 준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가? 얼굴이 왜 그래? 부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성준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강희수 소장이 오늘 임관식에 나타났습니다.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희수? 그 여자가? 네. 딸 임관식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그게 우연이겠지? 한 장성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부관에게 들으니 강희수 소장이 군 시설 사업 내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정한길 회사부터 조사한다고 합니다. 정한길. 태양해와 결탁해 군 시설 공사를 독점해온 건설업자. 그의 회사가 조사받는다면 모든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사령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젠장,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그럼 강희수가 알고 있다는 거야. 10년 전 일을. 방안이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10년 전 강희수의 남편 강민재 중령의 의문의 차량 사고, 그 뒤에 태양해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군 시설 사업 비리를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태양회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민재를 제거했습니다. 차량 사고로 위장해서.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강희수도 포기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여자가 소장까지 올라갔어. 성준이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계급을 올리고 인사참모장 자리까지 갔다는 거야.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부사령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강희수를 견제해. 직무 정지까지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수사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요? 약점을 찾아. 누구나 약점은 있어. 성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응? 오늘 임관한 강설아 소위 강희수의 외동딸입니다. 부사령관이 미소 지었어요. 그거 좋은데? 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보직을 조정하면 됩니다. 최전방으로 보내거나. 좋아. 그렇게 해. 신임 소위가 갑자기 GOP로 발령받으면 강희수도 동요할 거야. 하지만 그 정도로 강희수가 수사를 멈출까요?
또 다른 장성이 물었습니다. 성준이 대답했어요. 멈추지는 않겠죠. 하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질 겁니다. 딸 걱정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증거를 인멸하면 되겠군. 정한길에게 연락해서 서류들 다 정리하라고 해. 계좌 추적도 막아야 해. 10년 전 사고 관련 자료도 다시 확인해. 태양의 멤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희수가 1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녀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그날 밤 희수의 집, 아파트 방 한 칸, 결혼 이후 줄곧 살아온 이 공간에는 남편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군사전략 서적들, 벽에 걸린 육군사관학교 졸업사진, 그리고 책상 위에 액자, 군복을 입고 미소 짓는 남편의 사진. 희수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시작됐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당신을 죽인 놈들, 이 나라 군인들을 욕되게 한 놈들. 희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끝장낼 거야. 희수는 책장 뒤편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10년간 수집한 자료들, 태양회의 비리 증거, 은행 계좌 추적 자료, 정한길 건설회사의 불법 입찰 내역, 그리고 10년 전 남편의 사고 현장 사진. 희수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성준을 압박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뭘까?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태양의 멤버들이 자신을 버리는 것. 그래, 내부를 분열시켜야 해. 희수는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멤버들의 관계도, 누가 누구와 가까운지,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누가 가장 약한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공격 순서를 정했죠. 1단계 정한길 건설 압수수색, 2단계 계좌 추적 공개, 3단계 태양의 내부 분열 유도, 4단계 10년 전 사건 재조사. 희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관 박지훈 소령에게 전화했어요. 소령? 예, 소장님. 늦은 시간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정한길 회사 자료 압수 영장. 내일 아침까지 준비할 수 있나? 예. 내일 아침까지요? 그래. 가능한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리고 군 시설 현장 점검 일정도 잡아줘. 이번 주 안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김태훈 대령. 10년 전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공병대 김태훈 대령 기억하나? 예, 기억합니다. 그 사람 만날 수 있게 주선해줘. 소장님, 그건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으로 하면 돼. 알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희수는 다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태훈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거야. 10년 동안 실제로 김태훈은 10년 전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장교였습니다. 당시 중이었던 그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하지만 상부의 압력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태우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요. 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할 거라는 것을. 이틀 후 희수와 태훈이 만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 소장님, 태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알아요, 대령. 희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도 피해자예요. 당시 중이었고 상부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령은 대령이고 선택할 수 있어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10년 전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올리지 않은 것들이에요. 희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당시 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했어요. 이걸 왜 지금까지?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이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태훈이 희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수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 죄송합니다, 소장님.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니에요. 대령 덕분에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희수는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된 흔적,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사고 전날 밤 남편의 차 근처를 배회하는 수상한 인물. 모든 것이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희수는 파일들을 정리하며 계획을 다듬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도 맞춰졌고요. 3월 25일 아침, 강설아 소위는 갑작스러운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GOP 소대장. 신임 소위들 중 GOP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후방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1년 후에나 전방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설아의 발령은 달랐습니다. 즉시 투입. 설아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그래, 들었다. 희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거야. 쟤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야, 설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설아야. 희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넌 군인이야.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고 내 임무를 다하는 거야. 알겠지? 네. GOP는 힘든 곳이야.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누구 딸인데. 설아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잘할게요, 어머니. 그래. 엄마도 엄마 일 잘할게. 전화를 끊고 설아는 짐을 쌌습니다.
출발 직전 박지훈 소령이 찾아왔어요. 설아 소위, 소령님, 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훈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설아가 열어보니 반지였어요. 임관 반지. 찌그러졌던 그 반지가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보석공에게 맡기셨습니다. 새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설아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소령님, 예. 우리 어머니, 괜찮으시겠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장님은 제가 아는 가장 강한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GOP로 향하는 긴 여정. 하지만 설아는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딸답게 끝까지 버티겠다고. 같은 시각 희수의 사무실. 희수는 태양회로부터 한 통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직무정지 요청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강희수 소장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 인물을 표적 수사하고 있으며 이는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 따라서 직무정지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희수는 서류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저들의 계획이야. 부관 박지훈이 물었어요.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 직무 정지시키고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거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서가 받아들여지면 그 전에 끝내야지. 희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한길 회사 압수수색, 오늘 바로 진행해. 예. 그리고 김태훈 대령이 준 자료들,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에 동시 제출해. 동시에요? 그래.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도 보내.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군복 벗게 되겠지. 희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게 더 중요해. 소장님, 지훈 소령. 희수가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10년을 기다렸어. 10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어.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 알겠습니다. 지훈은 격려했습니다. 소장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한길 건설 본사에 수사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친 군 수사팀. 정한길은 황급히 박성준에게 전화했어요. 준장님, 강희수가 우리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어떡하죠? 서류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 멍청한 놈, 왜 아직도 증거를 안 없앴어?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빨리. 성준은 전화를 끊고 태양회에 긴급 연락을 돌렸습니다. 1시간 후 다시 호텔 라운지에 모인 태양회. 강희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무정지 요청은 아직 승인 전입니다. 젠장, 그 여자가 한 수 위였어. 부사령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정한길 회사에서 뭐가 나올지. 우리 이름이 다 나와 있어. 계좌번호, 뇌물 금액,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고.
패닉에 빠진 태양의 멤버들. 그때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강희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뭐? 10년 전처럼 사고로 위장해서.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준이 말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10년 전에는 중령이었지만 지금은 소장입니다. 게다가 인사참모장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저 여자를 놔두면 우리 모두 끝이야. 하지만 부사령관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일단 진정해.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희수의 약점을 더 파고들어야 해. 딸만으로는 부족해. 또 다른 약점이요? 과거를 조사해. 뭐라도 있을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희수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군 고위 장성 비리 의혹, 태양회 10년간 군 예산 수백억 횡령, 고위 장성들의 사조직, 국방부 전격 수사. 뉴스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특히 10년 전 강민재 중령의 의문의 사고가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감사원은 전면 조사에 착수했어요. 태양의 멤버들은 하나둘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준 준장도 예외는 아니었죠. 박성준 준장님, 태양회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10년 전 강민재 중령 사건에 연루되셨습니까? 정한길 건설로부터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 성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조미령이 패닉 상태였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닥쳐. 뉴스에서 당신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비리라고. 시끄러워. 가만히 좀 있어. 이러다 당신 진급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성준은 미령을 노려봤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예. 내가 강희수한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복수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딸한테 한 짓 때문에. 미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소장이라는 게. 그래. 내가 조롱했던 그 가난한 여자가 육군 소장이고 인사참모장이고 지금 우릴 끝장내려고 하고 있어. 미령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편 GOP 초소의 강설아 소위. 설아는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태양회라는 거 진짜 악질이네요. 그러게요. 10년 동안 저런 짓을 해왔다니. 근데 이거 수사한 사람이 강희수 소장이래요. 강희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설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해냈습니다. 10년간 준비해온 것을. 설아는 손가락에 임관 반지를 만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여기서 제 역할 다하겠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양의 멤버들이 하나둘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배신하며 책임을 떠넘겼죠. 제가 주도한 게 아닙니다. 부사령관이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박성준이 다 한 거예요. 정한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조직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결속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였으니까요. 위기가 오면 모두 자기 살 길만 찾는 법.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 강민재 중령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양회의 지시로 이루어진 계획적 살인, 브레이크 라인 절단, 사고로 위장,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희수는 남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여보, 희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쉬어. 묘비에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육군 중령 강민재. 당신이 밝히려 했던 진실, 내가 대신 밝혔어. 희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군의 명예, 내가 지켰어.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움, 모든 것이 3개월 후 강희수는 육군 본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마지막 날, 그녀는 예상대로 옷을 벗게 되었어요.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 이것이 군법 위반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희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소장님, 박지훈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고마웠네, 소령. 소장님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거야. 적으로부터도, 그리고 내부의 썩은 것으로부터도 명심하겠습니다. 희수가 군복을 벗고 나올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희수를 향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희수는 눈물을 참으며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본부를 떠났어요. 밖에서는 딸 설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받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설아야. 모녀는 포옹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너도 수고했다, 우리 딸. 희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조미령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구속되고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그녀.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품도, 돈도, 권력도. 희수는 미령을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미령은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희수는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1년 후, 강설아 중위는 GOP 소대장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후방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강희수는 군을 떠난 후 군 관련 부패 척결 NGO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 군인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박성준과 태양의 멤버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0년 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되었죠. 조미령은 모든 것을 잃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희수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것을, 가난을 조롱했던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희수는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여보, 설아가 중이 달았어. 당신 딸 대견하지? 희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당신 목까지.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3년 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진실이 밝혀졌고, 악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개인적인 증오가 아닌 정의의 실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강희수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을. 이것이 진정한 사이다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다 동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